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지수 하락에 따른 관심 종목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금일 60포인트 2.5% 하락한 2272로 마감이 되면서요, 2300선마저 무너진 그런 모습이죠. 코스닥 지수도 4% 넘게 큰 폭의 약세를 보였어요. 자, 이렇게 약세 보인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수급적인 불안이 있죠. 외국인들이 1900억대 매도를 보였고요. 기관도 1500억 정도 매도를 보였고 개인만이 3500억 순매수를 그쳤어요. 자, 환율도 금일 8원 30전이 상승한 1172원 70전으로 마감이 되면서였죠. 그동안 환율이 하락 안정세를 보이다가 다시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1180원 그죠? 돌파 여부를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베이시스도 마이너스 1.03 그죠? 이 백오데이션으로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죠. 수급적으로 불안 요인이 작용을 했고요. 자, 이 60일 이동 평균선이 그죠? 오늘 하회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모습에서 최근에 지수가 한 6, 7일 정도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한 7%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고점 대비해서 한 10% 넘게 빠지면서 과연 내가 보유한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요. 뒷부분에 가서 자세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급적인 현황을 보면요. 이 기관들이 매도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죠. 오늘도 한 1,500억 정도 매도를 하고요. 올해 이번 달 들어서 개인들이 그죠? 한 6조 2천억, 올해 전체는 29조. 그래서 이 기관들의 매도는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개인들의 환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죠? 시장을 부정적으로 부어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매에 따른 주식 매각이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보내서 기관은 그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개인도요. 그동안에 그죠? 올해 들어서만 한 59조 매수했죠. 그리고 이제 대기 매수 자금이 고객 예탁금이 한 55조 있는데 최근에 많이 상승했다는 부담 그리고 최근에 좀 지수 하락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빠지면 무조건 사겠다라는 그동안의 그런 전략보다는 오히려 좀 더 지켜보면서 그죠? 대응하는 그러한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변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안정을 되찾으려면요, 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큰 폭에 유입이 돼서 우리가 당분간 다른 거를 기준 삼지 말고 외국인들의 매수 여부를 보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가 안정을 되찾아야지 우리 증시도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텐데 일단 미국에서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5차 경기 부양책이죠. 자,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연방 대법관 신규 지명하겠다고 나서면서 그렇죠? 민주당하고 양당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 5차 경기 부양책이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 부양책이 부재 시 이 경기 침체 더블딥 우려가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가 부양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대선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어서 아마 빠르게 아마 지수가 빠지면 빠질수록 시장이 하락할수록 아마 이 경기 부양책은 아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다. 그러면 최근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나스닥 종합지수인데요. 이 하락에 따른 그죠? 반발 매수세가 언제든지 유입이 될 수 있지 않나. 하지만 뭐 추세 반전보다는 그죠? 낙폭에 따른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아래 보면 노란색 부분 있죠? 회원가입 문의가 있는데, 그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오늘 양대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하는데도 하이닉스가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 삼성전자도요.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이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적게 하락한 이유를 보면요. 이 반도체 디램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보면요. 미국의 기술주, 그죠? 아까 말한 대로 나스닥 지수도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네, 이 메모리 반도체 주가는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 요 보면은 이쪽이죠.
이 웨스턴 디지털 주가가 그죠? 전일 6.7% 올랐고 마이크론 그죠? 3위 업체예요. 그는 0.3% 오르는 등 선방하는 이유가 3개월에서 6개월 후 업황 회복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주가 역시 아웃퍼폼, 그러니까는 시장 수익률보다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반도체 디램 쪽으로,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또 3분기 실적,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이 10조 원 이상 내다보는 건데, 이 우리가 디램 가격을 하락할 걸로 3분기에 봤는데 화웨이의 미국 제재로 인해서 그죠? 9월 15일까지 여기 내용 보면은 9월 1일서부터 20일까지 한국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그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반도체 쪽이 선방을 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9월 15일 이후에도 생각보다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보다 디램 가격이 아주 가격이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 해서 4분기에도 우리가 지금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은 그죠? 예상한 것만큼은 크지 않고 그죠? 뭐 하락은 하더라도 우려한 것보다는 좀 작을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드려요. 오른쪽 부분은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죠. 한 11조 1000억 정도, 그죠? KB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전반적으로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 내용들을 보면요, 실적을 계속적으로 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일단 실적 뒷받침과 함께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죠? 우리가 보면 2차 전지라든지, 5G라든지, 비대면이지 바이오주들이 3월 이후에 큰 폭으로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적기 때문에 최근 주가 하락에도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조금 덜 오르고 성장의 기대감이 있다 해서 만약에 내가 주식을 한다면 삼성전자 갖고 계시는 물량들은 저는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건데, 뭐 외국계 증권사도 목표가를 상향을 하고 있다 그랬죠. 일본계 금융사인 이제 이 다이와 캐피탈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82,000원에서 85,000원으로 그죠? 그리고 CLSA도요 72,000원에서 7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국내 이 증권사들의 삼성전자의 리포트도 보면은 3분기 영업이익이 한 1조 원대 그죠? 내다보는다. 근데 그 중에 스마트폰이 그죠? 실적이 4조 원 영업이익 내다보고 있죠. 이런 부분 했을 때 스마트폰이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이 파운드리 쪽에 삼성전자 꾸준한 수주가 나오면서 그죠? 그쪽에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 해서 삼성전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시장이 아까 말씀대로 코스피 지수는 한 6, 7일 동안에 한 7% 넘게 하락했고, 코스닥도 고점 대비 한 10% 하락하면서 지금 보유한 종목,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5G라든지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지금 동반적으로 상당히 큰 폭의 약세를 보여서, 코스닥 지수가 10% 정도 하락했다면 종목분들은 한 15에서 20% 정도 하락했다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더 빠질 것 같아서 우려감 때문에 지금 내가 손실을 보거든지 아니면 본전이라든지, 아마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그 처음에 방송할 때 매수했다면 아마 본전 수준 정도 내지 조금이라도 수익은 날 수 있고 아마 손해 난다 해도 크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추가 하락 우려 문제로 그냥 지금 상태에서 다 매도를 하고 현금을 100%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단기 낙폭이 많이 빠졌고 지금 여기서 더 빠진다 해도 연말이라든지 내년이 됐을 때 지금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걸로, 그래서 앞으로 크게 올라갈 걸로 보고 계속적으로 보유하느냐, 두 가지 관점이죠. 근데 저는 이 지금 상태에서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시장은 6개월 동안 상승했다는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다 해서 현금 최소한 20%는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빠질 걸로 생각하고 현금을 100% 하면 좋은데 왜 그러냐. 근데 실질적으로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다 매도를 한다 해도요, 이게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지수가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지만, 더 빠진다는 가정하에 빠진다 해도 바닥에서 여기가 바닥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라고 주가가 올라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서 재매수하기 힘들고, 또 한번 매도를 하면요, 지수가 계속적으로 연달아 그리고 순간적으로 확 빠지는 것이 아니라 좀 빠졌다 올라왔다 빠졌다 올라왔다 해서 좀 올라올 때 또 되사주는 모습이 되고, 또 재매수를 할 때
많이 빠진 종목보다는 그죠? 좀 추세가 살아있는 올라가는 종목을 하면서 잦은 매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히려 손실을 키우는 경우, 물론 제가 항상 말하는 타고난 감각이 있는 한 몇 프로 정도 투자자들은 뭐 잘 하시겠지만은 저를 포함한 일반 투자자들은 그럴 가능성 있죠. 자꾸 잦은 매매를 하다 보면 또 특히 올라가는 종목을 하다 보면은 낭패 보기 쉬워서 오히려 좀 손실이 더욱더 커지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추가 하락이 우려가 된다 해서 또 그것이 현실화 된다 해도 저는 일정 비중 현금이 있다면요 그냥 보유한 것이 낫다라는 말씀드려요. 뭐 두 번째는 단기 납부 가대로 따라서 그냥 보유한다. 그래서 지수가 6개월 상승했다는 자율 조정으로 보고 추후 재상승 기대와 향후 시장을 주도할 걸로 보이는 반도체, 2차전지, 5G, 뭐 비대면 이런 것들을 나는 지금은 많이 올라와서 조금 자율 조정 받는 거다. 올해 연말인지 내년에 다시 고점을 돌파한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그냥 저는 끌고 가도 되지 않나. 물론 시간하고 추가 하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자기 본인들이 좀 인내를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끌고 가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비중 조절은 물론 해야겠죠. 그렇죠? 지금도 한 20%에서 30% 현금은 저는 갖고 있는 것이 낫다면요. 100% 현금 갖고 있으면요. 주가라는 것이 빠지면 빠질수록 비싸 보입니다. 10,000원짜리가요. 8,000원 가면은 싸 보여. 내가 10,000원짜리가 9,000원에 갔을 때죠. 매수해야지 했는데 8,000원 가면은 더 내가 산다 할 때도 8,000원 가면 못 삽니다. 왜? 7,000원 가고 5,000원. 그러니까 주가는 빠지면 빠질수록 비싸 보이기 때문에 매수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주가는 오르면 오를수록 비싸 보이는데 싸 보입니다. 왜? 더 많이 갈까봐. 예,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100% 현금보다는 한 20, 30% 정도, 그죠? 현금을 확보하면은 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계속적으로 좀 현금을 전혀 얻고 다 100% 주식이라 하시는 분들은 뭐 지수가 계속적으로 하락 안 합니다. 그래서 또 반등, 요새 6, 7을 하락했으니까는 뭐 한 또 2, 3일 정도 상승은 언제든지 나오면은 뭐 종목별로, 그죠? 어떤 종목을 딱 선택하기 힘들면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한번 한 20%씩 다 팔면은 전체적으로 현금 20%서 저는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현금 20% 정도는 좀 유지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도체, 2차전지, 5G, 스마트폰 좋게 보는 이유는 뭐 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입국가 주도주 관점으로는 변함이 없다. 많이 상승한 것에 따른 자율 조정 차원으로 본다 해서 계속적으로 보유를 해달라. 요거는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그죠?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린 종목인데, 뭐 이 중에 좀 덜 빠지고 많이 빠지고 종목 차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지금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근데 저는 이러한 종목군들, 그죠? 저는 계속적으로 보유를 해도 되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다, 그죠? 뭐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오늘 뭐 에코프로 비에 뭐 많이 하락을 했지만은 그동안 좀 덜 빠진 부분이 어저께 테슬라의 배터리 대회가 끝나면서 저 실망 매물이 일부 나오는데 지금 낙폭이 오늘 컸기 때문에 다른 여타 종목과 이제 눈높이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뭐 더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2차 전지 성장은 저는 지속적으로 쓸 거고 또 이 전기차가 성장이 본격 원년이고 거기에 따른 배터리 부분, 2차 전지 부분이 세계 전기차 10대 중 3.5대 이상이 한국에서 나온다. 그 1위 유지가 저는 당분간 지속된다라고 봤을 때 전기차가 계속적인 확대가 된다면요. 당연히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조정 위에는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5G 통신 장비 그죠? 같은 맥락으로 봐주십시오. 이번에 미국이 투자 본격화가 되고 일본도 그렇고 그죠? 유럽 시장 내년부터 더욱더 해외 쪽에서 수주권이 나올 수 있다. 스마트폰 저는 스마트폰은요, 이 시장의 주도주는부터 시장이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고서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이 삼성전자가 그죠? 스마트폰 쪽 사업 부분 쪽이 IM 사업부가 영업이익이 4조 그죠?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스마트폰 시장 흐름에 대해서 지금 같이 동반 약세해 보일지 언제든지 반등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좀 인내하고 좀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건 이제 2개월에 저희 회원 문자인데요. 55만 원이죠.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직접 전화 드렸어요. 우리 이제 운영, 회원들 회원 관리 방법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라든지, 저 회사 포트폴리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